지도. 호호호, 이렇게까지 되는군요. 되고, 달력. 5월이 아니고 7월에는 뭐가 있을까요? 7월은 하나도 없네요. 2025년이요? 25년까지밖에 없네요. 이런 나쁜 놈들. 제대로 올리질 않고 있군요. 어제부터 세팅을 맞춰서 지금 미숙하긴 하지만 일단 제가 서울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 하는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 책도 쓰고 이런 작업들이 몹시 쉽다고 이야기를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라이브를 켰고요. 한번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게 중요해서요. 일단은 문화관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쪽이 일단 도서관 쪽이니까 도서관에 볼까요? 강좌 정보. 일단 강좌 정보는 많지 않고요. 도서관 일정 정보를 일단 제이슨 파일로 받아서, 물론 API 방식도 있긴 한데 일단 오늘은 API 방식은 아니고 제이슨 방식으로 해서 일단 진행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들어서 아까 여기 데이터 파일을 만들고요. 아까 받았던 일정 정보를 일단 데이터 파일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잠깐만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네. 잠깐만요.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왜 안 될까요? 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울시 도서관 일정 정보를 좀 해보겠다. 저는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바이브 정보들에 대해서 이 정보들 가지고 일단 크로드 코드하고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들을 먼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도서관 일정 정보를 가지고 도서관에 진행되는 행사들에 대해 보여주는 웹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스펙 플랜 태스크 MD를 만들고 진행해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나에게 문의해줘. 그러니까 바로 어떤 프로젝트가 됐을 때 시작하지 말고 스펙이라는 부분들이 보통은 그 개발자들이 하는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랜이 이제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각 조금씩에 있는 태스크들을 이렇게 쪼개서 태스크별로 진행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일단은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필요합니다. 스펙을 정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까지 결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소설을 짜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엔터를 누르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보고 어떤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뭐 UI 프론트엔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백엔드는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안을 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다렸다가 그걸 한번 보시죠. 아, 이게 제가 어제까지 잘 연습을 했는데 잘 되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라이브라서 좀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기술 스펙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이 서비스를 그 버셀이라는 데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버셀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안 되면 넘어가고, 네. 메인 달력은 어떤 형태로 보여줬으면 좋겠나요? 달력, 목록, 카드, 목록. 저는 일단 메인 하면은 지도 형식으로 보여주고 달력하고 카드 목록을 붓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 아카이브를 해보고요. 테스트니까. 그 다음에 내용 보고 추정 라벨, 이름이 없는 유형들에 대해서는 라벨링을 하자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보통은 제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요. 뭐 독스나 이런 것들도 없는데
독스 디렉토리에 만들어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잘 나오는, 라이브가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지도 형태 도서관에서 열려있는 실제 지도엔 핀 4-5개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브리드로 가겠습니다. 버셀은 Next.js로 가고요. 보통은 레코멘드 하는 것들을 주로 가면 됩니다. 네, 일단 테스트이기도 하고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보통은 AI가 레코멘드 하는 쪽으로 일단 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일단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되냐? 뭔가 이상한데.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하하하. 얘를 지워야겠군요. 나중에 지워야겠다. 이게 원인인가 보군요. 대충 알겠습니다. 어제하고 좀 다르게. 예, 이렇게 하면 스펙을 일단 만들어 줍니다. 스펙 MD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오픈 프리뷰를 보시면서 본인이 원했던 내용인지 좀 검토를 해야 플랜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든다. 버셀에 배포한다. 의사결정은 Next.js로 한다. 예, 하이브리드 지도를 쓰고 아까 제가 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의했고요. 그 원본 구조는 지금 분석해서 제이슨을 분석해서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일정 타입 코드는 이렇게 됐고 장소 정규화들을 진행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좌표 찍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정했던 부분들을 나왔고 사용자 로그인이나 아니면 교체, 다국어 지원은 일단 테스트여서 이런 부분들을 빼고 더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랜으로 기술 스택들이 주로 나오고요. 기술 스택들에 대해서 스타일, 뭐 타일와이드 CSS 쓰고 리액트, 그 리액트의 리브이 이게 이제 지도 형식이거든요. 그게 오픈 스트리트 맵 이런 것들을 써서 한다고 되어 있고 실내 지도는 뭐 SVG 컴포넌트 쓰고 월, 달력, 뭐 상태, 프로젝트 구조는 이런 식으로 잡을 거다. 데이터 파이프는 이렇게 하고 화면 인터랙티브는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 일단 AI 바이브 코딩의 좋은 점은 빨리 해보고 안 되면 고치고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모르겠는 것들은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깃허브하고 연동할 거라서요. 연동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스크라는 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원래 이제 IT 프로젝트는 WBS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이 세부적인 태스크를 나눠서 이걸 이렇게 진행하자. 뭐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회사 일이나 모든 일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세부적인 일들이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까지 됐었다고 이렇게 초록별로 표시가 되듯이 사람들은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는 체크리스트. 일단 테스트니까 뭐 특별히 검토하고 하지 않고 저는 일단 얘가 그리고 첫 번째는 애가 제안하는 대로 보통은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시 보고 사람들이 눈으로 봐야지. 고객들도 그러거든요. 저희가 이제 개발할 때 항상 불만이 처음부터 좀 잘 요구사항을 주지 왜 나중에 보고 또 바꾸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하는 거고 보통은 결과물을 보고 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천재적이지는 않아서 일단은 이 결과물들을 봐야지 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듯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이 OBS 프로그램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 제가 계속 좀 화면 송출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다음번부터는 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들어오셔서 좀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이해 바랍니다. 이제 npm 인스톨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이 부분들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을 잘못했네요.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시작을 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부분을 다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이쪽 몰아서 다시 만들어 주고 있고요.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일이 다른 데로 갔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다시
해서 여기서 오픈 프리뷰를 해보면 아직은 업데이트 된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까지 갔는데 아니고, 네, 여기까지는 간 것 같고 T3를 할 것 같습니다. T1-3. 보통은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하면 AI가 많은 작업들을 해주기 때문에 쉬고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결과물이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파일들 기세에 올리려면 여기 ENV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키를 관리를 잘해야 돼서 Git 이그노는 항상 잘 보시고 본인이 올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담아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ENV 같은 키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키들을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API 형식으로 작성을 할 건데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보시면 이런 것들을 Git 이그노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 ENV 파일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게 보통 AI가 짤 때도 그렇게 짜줍니다. 하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항상 검증을 해야 되는 게 AI가 짜준 바이브 코딩의 기본입니다. 이제 전처리 검증까지 들어갔네요. 그러면 전처리 검증이면 어디냐? T16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18까지 해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습니다. 내가 요구사항을 중요한 요구사항 딴 데는 다 해놨는데 여기서는 새로 만들었으니까 중요한 요구사항이 변경될 때는 스펙부터 바꾸고 플랜 바꾸고 태스크까지 변경해달라. 그리고 방법론 중에 지금 이게 스펙 드리븐 디벨로프 방식이고요. 그리고 TDD라고 그래서 태스크 드리븐 디벨로퍼라고 그래서 스펙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펙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 작업들을 진행한다는 방법론이라고 하면 테스트 드리븐은 이거 하나하나가 AI가 가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무조건 검증하는 단계들을 이 M1, M2를 거치면서 그 방법론들을 적용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더 나은 방식, 뭐 요즘은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루프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도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이런 것들은 저는 다른 프로젝트 여기 유튜브 지금 SRC라고 해서 디렉토리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지만 제가 주로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에서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잡혀서 보통은 CloudMD 쪽에 좀 기록을 하라고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본인 혼자 할 때는 상관없는데 사실 이제 개발이라는 게 혼자 하지 않잖아요. 팀을 이뤄서 하게 되는 경우나 있으면 이런 것들을 팀 기준에서 맞춰서 팀 모두 다의 합의하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뭔가 독자적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해 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펙 드리븐을 잘 하는 부분들, 그리고 AI는 똑똑하긴 한데 애가 뭘 고치라면 쓸데없이 많이 고쳐요. 특히 크로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도록 이제 여기까지는 네가 검증하고 끝난 거야 하는 약간의 뭐 베이스라인, 베이스 그 등산을 할 때도 여기까지는 올랐다 뭐 이 베이스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다 끝 단계에서 이런 거 테스트를 또 하다 보면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테스트 드리븐 방식으로 보통은 저는 항상 기준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잡아서 계속 얘한테 주입시키면서 이렇게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 예, 평소에 말을 안 하다가 평소에 말을 하니까 힘들긴 하네요. 자, 잠시 잘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라이브가 잘 나가고 있는지 한 번만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나오면 조금 이상하게 되긴 하던데, 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소급 적용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트 작성하고 잘 됐는지 지가 보겠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작은 프로젝트는 규모는 요즘 AI가 너무 좋아져서 처음에 제가 2025년도 초반에 5월 달에 할 때까지만 해도 여기서부터 안 돼가지고 테스트 드리븐이란 걸 어,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낫구나 하고 진행했는데 요즘은 이 정도 작은 프로젝트는 지가 알아서 잘합니다. 근데 어차피 뭐 이 일 정도 작은 것만 하려고 이 바이브 코딩을 배우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때 뭐 정석대로 배워놓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 이제 제대로 되면 다음 M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 번씩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그냥 AI가 한다고 바보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우리도 AI가 만들어준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그래야 다른 아이디어도 나오고 다른 생각들 더 좋은 방법들을 배우니까요. AI는 진짜 저도 한 개발자로서 뭐 IT
개발자로서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IT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제가 모르는 기술들이 최근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계속 얘가 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에 기술들도 많이 나와서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근데 얘가 쓰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쓰기 전에 알고 쓰자가 아니고 AI가 쓴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하자, 이런 자세로 하시면 뭐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다음번 프로젝트를 할 때 아 이런 방식으로 저번에 했었지, 이번에는 이런 방식을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내가 모르는데 AI 써야 돼? 이런 생각들은 좀 버리시고 한번 써보고 그걸 학습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자들이 사실 자존심들이 강해서 아 AI가 이렇게 나보다 더 못하는데 꼭 써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다고 저는 느끼는 편이거든요. 뭐 AI를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올라가고 나는 여기까지가 내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저는 뭐 그런 AI 도움을 받아서 솔직히 책도 썼고요. 지금 유튜브도 AI 도움을 받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가 좀 있으면 너무 급격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좀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자기 아이디어, 생활 속에서 그냥 있는 것들, 불편한 점들을 좀 개선시키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들 엑셀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들도 이 AI한테 시키고, 뭐 PPT를 만드는 것도 AI한테 시키고, 저는 저한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AI가 충분히 도와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나의 사고를 하고 내가 생각을 가져가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들을 AI가 이제 시간을 벌어줬으니까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삶에 윤택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얘가 하도 뭘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이 많네요. 목이 아픕니다. 일단 실시간 방송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스트림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가 많은 작업들을 해주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많은 작업 그 에너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계속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 하면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없는데 왜 피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피곤합니다. 좀 더 높이고, 네, 카메라 각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드디어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봐볼까요? 아웃풋으로 테스트 파일 패스 5개 68개 패스를 했다고 그러네요. 심심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던 부분
완료된 부분들이 잘 업데이트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제가 하면 원래 잘 됐었는데 오늘은 아직 저랑 합이 잘 안 맞나 보네요. 이렇게 한 번씩 아웃풋도 보고 인풋도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M2까지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마무리 배포시에는 원래 리드미가 잘 작성되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리드미 같은 경우에도 리드미 영어고 리드미 이렇게 한글로 해서 깃허브에 올렸을 때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보이도록 일단 작업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깃에 올리려면 나중에 깃에도 레파지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레파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가 서울 라이브 이벤트. 자,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목은 서울 라이브 이벤트니까 자 일단 얘를 돌리면 안 되니까 M3 진행하라고 하고요. 이쪽은 서울 라이브 이벤트. 아이고 잘못됐고 서울 라이브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스펙 쪽에서 클릭해서 서울시 도서관 행사 페이지로 아시죠? 네, 퍼블릭으로 해두고 리드미는 제가 만들어서 넣을 거니까 이것들은 다 그냥 놔두고 크리에이트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M3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M3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 보시면 지도 뷰 만들고 지도 뷰를 만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리액트 립 저게 약간 구글 지도 비슷하게 그냥 여기서 쓰는 그 기본적인 지도인데요. 원래 보통 예전에는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카카오 지도를 쓰면 좋은 카카오 맵을 쓰면 좋은데 요즘 그게 좀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저 간단한 것들은 립 저 지도를 그냥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페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개선을 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페일 나면 초창기 바이브 코딩 할 때는 뭐가 났는지 서로 알아보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요. 요즘은 지가 알아서 잘 해줍니다. 진짜 바이브 코딩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안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일단 또 심심하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가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은 잘 세팅을 못해가지고 계속 네, T332 진행되고 있나 보네요. 역시나 이쪽이 보이는군요. 아, 이거 OBS. 이제 지도 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이면 사실 UI가 다 작성이 됐기 때문에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웹페이지로 띄워서 잘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가끔은 반말을 쓰다가 가끔은 존댓말을 쓰다가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를 열어보시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아 보이냐? 제가 좀 작게 했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됩니다. 금방 만들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야외 공간 운영, 전체 공간. 지금은 이것밖에 없나 보네요. 달력 안 됐고 목록 나오고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스트리밍은 잘 나오겠죠?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다음 번으로 넘어갑니다. 잘 되고 있으니 M4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아까 나오는 걸 봤으니까 여기서 제가 기터브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레파지토리는 여기 있니? 기터브에는 주로 커밋이라는 거하고 푸시가 있는데, 커밋 같은 경우에는 내 PC 안까지만 놔두는 거고요. 푸시라면 그 버전이 깃허브 웹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이건 다시 좀 제가 이론적인 부분들도 전자책을 쓰긴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론적인 책은 제가 일단은 여기 구글 위키독스에 보시면 사실 많은 이렇게 무료 전자책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 뭐 작성을 해서 보시면 비전공 바이브 코더를 위한 IT 핵심 개념 이렇게 해서 어제 올려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포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여기 깃허브 이런 데 대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잘 나오고 있겠지요? 여기는 계속 라이브로 켜놓고 있겠습니다. 라이브가 그래도 잘 보기가 좋았어요. 제가 계속 관찰을 해야 돼서. 층별 실내 뷰가 되는군요. 이런 건 몰랐는데 이런 것도 되고 있었구나. 한 번도 구현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립니다. 보시면 벌써 M4까지 왔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웬만한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일을 해도 이 정도까지 오려면 거의 잘하는 사람들도 한 달 넘게 걸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유튜브 켜고 지금 거의 1시간 정도잖아요. 이 정도에 벌써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푸시했다고 하니까 푸시를 하고 있네요. 네, 푸시 커밋. 자, 커밋을 했다니까 한번 봅시다. 푸시를 했다네요.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쭉 당겼네요. 음, 이렇게 리듬이만 있고 아직은 리듬이 KR은 없네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진행해 봅시다. 다시 여기를 또 한번 보시려면 한번 구경을 해야 되겠죠?
달력이 아니고 지도. 호호호, 이상하게 들어가네. 이럴 때는 캡처를 떠서요,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캡처를 떴던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도 부분이 위로, 팝업이 아래에 있는 오류가, 아예 오류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이게 모달 방식이라서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게 모달은 무조건, 예전에 모달 비모달 웹 할 때는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뭐라고 딱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일단 모달 방식이 아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붙였는지. 네, 일단 모달 방식이 아니어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가 없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자료들만 있고, 달력 아직이고, 목록. 이런 것도 왜 이런지 물어보면 됩니다. 캡처를 떠서 왜 이럴까요? 모르겠는 건 무조건 물어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올 게 아니랍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벌써 1시간이 다 가나요? 제 생각에는 이 프로젝트, 이 소스를 제 생각에 1시간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1시간이 조금 더 넘어가긴 하는 게 뭐 설정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혼자만 만들면 1시간 만에 뚝딱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저희 팀의 올해 7월 달에 교육 계획이 있는데, 그때 1시간 안에 이게 될지 또 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뭐 제 생각에는 충분히 1시간 정도면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보여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제이슨 파일로 받았는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API 키를 받아서 계속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받아오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 현재로서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는 크게 안 바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약간 API 같은 경우에는 이 UI 보여주는 거하고 다르게 백단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라고 하는데, 백엔드를 하려면 이런 데이터들은 미리 모아놓는 게 중요해서, 뭐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바뀌는 데이터인데 매번 조회할 때마다 가져오는 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또 배치라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돌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려면 훨씬 많은 그 에너지 이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백단에서 또 할 수 있는 뭐 구글, 저 같은 경우 구글 클라우드 런이란 걸 썼었는데 그런 것들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이 데이터에 제이슨 파일이 있다고 치고 지금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정리해야 될 엑셀 파일들이 많이 있거나 이럴 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자기 뭐 로컬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 PC 안에 어떤 데이터들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백단까지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저는 보통 백단까지 만드는 프로젝트로 진행하는데요. 이건 간단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컴포넌트 테스트 AP 통합하는 거 보면 거의 끝났습니다. 이렇게 테스트에 보면 113개 패스 이렇게 나오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도 대단한데, 어, 나중에 하네스나 루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문가들은 이 검증을 하는 건, 지가 짜고 지가 검증을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검증에 대해서 정확도가 안 높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니면 다른 모델, 뭐 저 같은 경우 크로드 코드를 쓰고 있는데 뭐 코덱스 뭐 이런 것들을 써서 그 검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현재까지는 그런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고 있어서요. 일단 M3까지 가보겠습니다. 버셀이 배포를 하면, 배포라는 게 아까 기대는 소스가 올라가는 거고요. 버셀이 배포가 되고 나면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앱에 접속 가능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비스가 결론적으로 웹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셀이라는 게 서버를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거든요. 이 구조일 때 한번 앱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서울시 행사 참석. 자, 지도.
호호호, 이렇게까지 되는군요. 되고, 달력 5월이 아니고 7월에는 뭐가 있을까요? 7월은 하나도 없네요. 2025년이요? 25년까지밖에 없네요. 이런 나쁩니다. 제대로 올리질 않고 있군요. 이렇게 한답니다. 제대로 좀 올려주지,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쓰레기 데이터면 쓰레기 정보가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 너는 또 왜 안 나오니?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저는 버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지금 제대로 되는 거고요. 아니시면 뭐 버셀에 대해서 등록하거나 가입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는 걸 오늘은 개괄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GitHub 레파지토리가 왜 실패가 나나요?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우리가 날 게 뭐가 있어? 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왜 이러니? 이렇게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오픈 프리뷰를 해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리드믹 코알도 만들었네요. 리듬이라는 것은 기터브에 올라가는 소스를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그 해볼 때 이렇게 진행해라 이런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실히 작성을 해주시는 게 혹시 기터브에 공유를 하고 싶을 때는 뭐 내 거여서 공유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이 기터브에 안 올리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의도 그렇지만 제 자체가 공유라는 게 인터넷을 발전시키고 여튼 IT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유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성실히 얘가 작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들을 적습니다. 물론 제가 적는 게 아니고 얘가 적는 거죠. 네, 적으라고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의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버스엘 디플로이까지 한답니다. 보실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는 됐고요. 잘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로컬호스트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버셀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나오듯이 버셀이라는 곳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배포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료하고 여기 배포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핸드폰에서도 이걸 쳐보시면 이게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소 아까 보시면 이 주소로 보시면 그게 나올 거고요. 제가 한번 일단 여기다 놔두고 핸드폰으로 그걸 쳐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카톡으로 보내놓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거여서 제 얼굴이 아니면 안 보여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배포까지 완료한 버전입니다.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다이브인데 저도 버벅거리고 이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